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전일 양시장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시원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그야말로 폭등이었죠.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되찾고 또 환율도 안정된 가운데 여기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 대금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또 시장들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열기가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오늘까지 그 강세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천하였던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들 드실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시장의 환경은 어떤지 또 다음 상승할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한번 짚어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약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부터 오늘 국내 증시 상황까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3대 지수 보시면 모두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보다 강한 상승 정도는 아니었었는데요. 다우존스는 0.38%, 나스닥은 0.48%, S&P 500 지수는 0.18% 정도로 이 숨고르기의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었죠. 이제 이에 따라서 또 금리가 안정이 되고 국채금리도 안정세, 환율도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이에 따른 우려감이 어제 시장에서는 약간은 제기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됐고요. 환율도 강세를 보이면서 월가에서는 이러한 상승이 1, 2주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또 오는 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어제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숨고르기에 그친 미국 증시의 상황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너무나도 급격한 상승과 폭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빨갛게 출발하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58%로 2462.81포인트 하락의 움직임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하락은 아닙니다.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0.17% 하락하면서 838.0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이슈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들이 나타났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 현상을 좀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개인들만이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000억 원대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686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2,751억 원, 코스닥에서는 1,96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많은 매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테마는 어떨까요? 어제는 그야말로 2차 전지주들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강세 테마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HBM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HBM은 반도체 AI 쪽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슈는 딱히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전일 강세장의 영향과 그리고 공매도 영향에서 벗어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HBM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처리 속도를 더 빠르게 한 것인데요. 이것이 AI와 또 자율주행에 사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요 예측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8년에는 63억 달러의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주들의 급등 계속해서 시장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는 부분이었었죠. 그동안에는 시장 영향 받으면서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었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난 10월까지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종목만큼은 어느 정도의 견고한 수익률을 보여줬었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오늘 HBM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세 테마로는 지금 태풍 및 장마 테마가 급격한 또 추위 현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챗봇 역시나 HBM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죠. 하락하는 테마에는 어제 강했던 2차 전지가 올라와 있고요. 또 초전도체 테마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도 관심이 있는 종목들로는 2차 전지주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2차 전지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던 에코프로는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65% 정도의 약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 안에서의 등락을 오고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2차 전지 종목군 안에서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지금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미반도체, 우리 반도체에서 대장주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굉장한 강세 나타나면서 6%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전 고점 뚫어주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또 현대모백스 같은 종목이 오늘 19%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물류 쪽으로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보고 계시고 3% 정도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죠. 경농이 25%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한 오늘 농기계 쪽이나 또 비료, 사료주들도 일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난테크놀로지 18% 정도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 신규 상장한 소닉스라는 종목은 장중 50% 넘는 상승세 보여줬다가 지금 48%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급격한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 정도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역시 반도체 대장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투자처 어디에 있을까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브런치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어제 상승이 정말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 그 연장선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급격한 상승에 어느 정도의 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하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어제만큼의 상승을 모두 반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와 11월을 대응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대응 전략을 또 새롭게 세워주실 우리 매주 화요일에 진짜 주식 최창림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의 최창림입니다. 전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되면서 우리 시장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큰 상승률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까라는 생각은 좀 안 했었던 게 왜냐하면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고 밝히게 됐었고 그동안에 공매도 때문에 못 갔었던 종목들이 정말 기염을 토해내는 식으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였을까라는 고민은 좀 해보겠지만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계산법들을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는 2차 전지주들이
그렇게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오늘 하루 만에 좀 냉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시장 분위기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일단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약간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찍었죠. 코스닥은 지금 7% 넘게 급등하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도 사실 장을 보면서 약간 좀 놀랬거든요. 네, 오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뭐 사이드카도 지금 코스닥이든 코스피에서 다 걸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지수가 저점 잡고선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여기에다가 기름을 좀 부으면서 큰 상승을 좀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시장만 봤을 때는 이제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100억 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400억을 매수를 하면서 토탈 1조 1천억 원의 순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증권사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석 결과는 일단 그동안에 있던 공매도 그런 물량에 대한 쇼 커버링으로 인해서 좀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공매도 수량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통상 11월과 12월부터는 이제 장이 좋아지면서 산타랠리 포함해서 내년 4월까지는 보통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 물량이 아직까지 종목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연말에 대한 기대감 맨날 이제 산타랠리 외치긴 하는데 작년에는 산타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좀 간절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부터 다시 새롭게 또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좀 시장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이시라면 최창림 멘토님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2차 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같이 반도체가 떠오르는데 반도체일지 뭐 제약바이오도 일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수가 좀 반등을 좀 크게 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쪽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들 쪽으로 이제 과폭락이 됐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어떤 실적 기반한 어떤 좋은 종목들 그리고 과폭락되지 않았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던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 전일 그렇게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부터 담아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이런 산타랠리라든가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가 거의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ETF 상품들도 굉장히 큰 상승들을 다 보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매도가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공매도 잔고 대금이 가장 큰 종목은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총액 1, 2위죠.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두 종목 다 전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조금 강하게 부각되는 그리고 실적이 조금
상향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업들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코스피 쪽에서는 그 공매도 잔고 수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사실 호텔 신라입니다. 아. 네, 호텔 신라인데 이 호텔 신라는 어쨌든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조금 급락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였죠. 그 어떤 중국 단체 관광객 이슈라든가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10일에 관군제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소비 심리도 지속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나 아니면 그 명동 가보시면 사실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공매도 이슈와 함께 이런 앞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호텔 신라 좀 좋은 흐름 보여질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단체 관광객에 대한 그런 이슈는 아직 4분기 실적에 반영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흐름 보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다음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을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호텔 신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호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너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호텔 신라가 그때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너무나도 많이 내려가서 사실 지금 저점 매수해 보면 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주를 많이도 아니고 정말 딱 한 주를 매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최창림 멘토님께서 이렇게 뭐 어니쇼크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관군제 부분과 블랙프라이데이 부분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라는 점에 비춰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종목 좀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창림 멘토님이 또 말씀해주시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으면서 수익을 너무 잘 내주고 계세요. 여기 방송에 출연하셔서는 굉장히 이렇게 초신남 스타일실로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수익률은 아주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믿고 따라갈 만한 정말 좀 매력적인 멘토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보유 중인 종목들도 벌써 수익률이 꽤 있죠. 드림시큐리티가 6%, 또 다날이라는 종목이 11.54%, 삼보모터스가 5.68% 이렇게 좋은 수익률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전에도 종목들이 뭐 가온그룹, 엘컴텍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빠르게 수익 실현해주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만 보시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 달라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는 상황인데요. 이제 연말 랠리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럴 때 혼자 소외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익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주로 호텔 신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수익률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개인적으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다날이라는 종목을 보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서도 이 종목을 관심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유 중이신데 11.54% 상승을 했는데 어제 이 종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다날이 또 암호화폐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었었는데 굉장히 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암호화폐 종목들이 굉장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날이라는 종목 우리 최창림 멘토님이 말씀하셨을 때 미리 좀 매수를 해둘 걸이라는 후회를 어제 좀 많이 했는데 지금 혹시 제가 진입을 한다면 좀 무모한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방금 제 수익률을 잠깐 보셨는데 네. 이 수익률은 지금 시장, 그러니까 좋은 흐름의 시장에서 종목들이 나갔던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9월, 10월 장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추천이 나가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보유 중인 종목들도 최근에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하락장에서 나갔던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다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와 연결돼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날은 그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물리적 화폐는 이제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라든가 동전 같은 경우는 사라질 거고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제 시스템을 국내에서 좀 영향력이 큰 이런 다날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네. 디지털 화폐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결제 시스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이게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또 해외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디지털 화폐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수요는 증가를 할 거고 이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바닥권에 있고 여기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 대응 전략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말씀은 드리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다날이라는 종목은 암호화폐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무모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최근에 흑자 전환까지 달성을 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때 정말 이 종목이 뜨거웠었는데 예전의 명성을 되찾으면서 우리의 계좌 수익률도 함께 불지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최창림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아래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종목도 같이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늘도 좀 빠지다가 지금 아랫골이 달고 장중이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이 또 장중에도 정말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오늘도 투자 전략을 빠르게 받아보셔서 공략하신다면 괜찮은 수익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게 되네요. 다날이라는 종목 수익 내주셔서 또 설명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이제 수익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삼보모터스라는 종목 또 지난번에 방송 중에 가지고 나와 주셔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는 무조건 하나 담아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삼보모터스를 공략을 해 주셨고 이 종목이 지금 포트에 담자마자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근데 또 어제 같은 뭐 2차 전지 급격한 반등이나 오늘 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같은 상승세를 본다면 조금 천천히 움직여서 이거 그냥 이 정도 약수익에서 매도하면 좋지 않을까?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계속 인내심 가지고 가져가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그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저는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전고점 7,500원 선을 오.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주가라는 게 그 하락 구간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상승을 만약에 탄력을 받고 상승을 시작을 하면 사실 상승이 시작될 때는 그 랠리가 굉장히 단기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한 이틀 사이 큰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이슈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않았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삼보모터스는 어쨌든 현대차와 기아차의 1차 벤더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합산해 보면 25조 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우리나라 그 현대차와 기아차가 아마 이 정도 판매 실적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미, 인도, 유럽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는 아마 전 세계 1위 브랜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동차 기업 쪽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삼보모터스는 지속적으로 대형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실적은 지금 전기차 쪽으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3분기 실적부터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도 이런 판매 실적들이 이제 내수 시장은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적인 판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판매 실적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제네시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네시스가 인기가 많고 그게 굉장히 고가의 좀 좋은 차다라는 인식이 좋죠, 지금 좋죠. 네. 네. 박히고 있어서 어쨌든 마진 구조에서 굉장히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제네시스의 판매 실적이라든가 그런 인지도 부분, 네임밸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기업도 같이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고점을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7,850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 충분히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현대차가 그 전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경계감 때문에 사실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공매도 잔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도 충분히 이슈를 받고 이제는 실적에 관련돼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1차 벤더인 삼보모터스도 충분히 영향받고 주가의 상승 흐름,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가 어떤 공매도 수량, 잔고 수량이 많았던 그런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건 맞는데 앞으로는 그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실적 바탕이 된 기본적으로 실적 바탕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 가치가 좋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삼보모터스는 정말 포트에다가 담아 놓으시길 바라시겠고요. 아직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 것과 종목을 보시는 분석이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최창림 멘토님이 어떤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사실 그 통일성을 좀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 뇌를 따라가고 싶다 이런 주식 박사 같은 이 뇌를 따라가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공매도 이슈,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 쇼커버링이 이제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타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또 성장성까지 있는 종목을 우리가 따라가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미 저희는 종목들을 선취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보모터스 지금 약수익 구간이고 또 다날이라는 종목도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11%의 수익이지만 앞으로 좀 더 계속 보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종목들 지금이라도 따라가고 싶다, 담아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이번에는 수익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연말에 두둑하게 또 지갑을 채우실 수 있는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는 수익 전략으로 가보시길 바랄게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나 지금 유튜브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서 그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노란톡 켜시고 검색창에 팍스 최창님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자세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 간단하게 했고 종목들까지 알아봤는데요. 과연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최창림 멘토님의 공략주 알아볼 순서입니다. 좀 힌트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기반으로 한 종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까요? 오늘 공략주는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 어쨌든 그 4분기부터 지금 반도체 그 시장이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수요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 찍고 이제 어제 전일 이제 7만 전자를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쪽 좀 소부장 쪽 종목이라든가 관련 종목으로 해서 좀 지켜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이 기업은 그 반도체 그 소재 설계와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국내 1위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사실 HBM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패키징이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HBM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주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HBM 관련주들 시장에서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 가운데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아직 안 올랐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궁금한데? 제가 이제 그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앞으로 그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기반이 된 그런 종목들로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맞아요. 지금 이 기업이 아직 상승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오늘 방송에서 보시고 매수가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상황이 되겠죠.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완전 초집중해야 될 것 같네요. HBM 수요도 늘고 있고 오늘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는데 그 후발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패키징 기업이다. 또 HBM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은 지난달이죠. 10월 23일에 그 ARM과 그 국내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포털 디자인 프로그램 협력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RM과 함께 디자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ARM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네오버스 컴퓨팅 서브 시스템이라고 이 부분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오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서버 그리고 슈퍼컴퓨터 그리고
초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고성능 칩, 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을 만드는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가 필요한 어떤 고성능 PC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앞으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 그 부분이 실적 전망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는 이제 ARM과 국내 유일하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행하는 디자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기업은 지난달이에요. 이것도 지난달인데 지난달 10일에 그 삼성전자와 함께 그 서버양 3나노 반도체 그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해외 고객사인데요. 거기에서 이 설계 계약을 이 기업이 체결을 하고 생산은 삼성전자에서 맡아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는 파트너와 함께 네. 그 3나노 반도체에 대한 그런 고객 확보에 대한 발표는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한 협력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TSMC죠. TSMC에서 만든 그 3나노 반도체가 아이폰 15에 지금 탑재가 되면서 네. 탑재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논란도 있고요. 그냥 각종 문제가 지금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이제 3나노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로 시선이 갔던 게 지금 이런 각종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시선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3나노 반도체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서 지금 안정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같이 공동 이렇게 고객 확보에 대한 거를 발표했듯이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기업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막 ARM이랑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HBM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정말 전력으로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요도 급증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ARM이랑 하고 삼성전자랑은 3나노 반도체? 3나노? 요거를 하는 이렇게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과 ARM을 하면 더 좋지 않아요? HBM을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사실 지금 그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그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징 기술을 지금 아직 구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생산이 되면 TSMC로 그 패키징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따로 또 TSMC의 어떤 이런 그런 패키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이 또 그 HBM 패키징 사업에 그 부분을 패키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은 그 HBM의 패키징 서비스죠. 2.5D 네. iCube 패키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ube 패키징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인공지능 반도체의 어떤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면서 파운드리, 그다음에 HBM 생산, 패키징 이런 게 일괄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HBM 시장을 공략하는데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수요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TSMC 쪽에서는 이 패키징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런 일괄 생산이 가능해지는 패키징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HBM 시장으로 좀 확대가 되는 어떤 양산이라든가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 패키징 사업에 있어서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국내 유일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네. 당연히 HBM 시장이 사실 그 트렌드포스죠.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HBM 시장은 올해 60%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매년 30% 이상씩의 그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을 이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 국내 유일 반도체 패키징, 팹리스와 파운드리 중간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내 유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어서 사실 여러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해야지 테마가 생기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데 국내 유일 이러면 뭐 독보적일 수 있기는 한데 이게 또 관심을 받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이 그 HBM의 패키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 말고도 지금 여기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온칩스라든가 뭐 LX 세미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선도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이미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사실 이 디자인은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AI 쪽에서는 사실 이 반도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 반도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이 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똑같은 반도체를 찍어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맞춤형 반도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 시장을 기득권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먼저 선도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아마 따라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함께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 영국에 있는 ARM과 함께 또 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쨌든 가장 먼저 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탐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탐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이 M&A 이슈가 한번 발생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기업을 M&A 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이 오. 되면서 이 기업이 그날 상한가 그쵸. 그건 상한가 갔던 갈 만한 그 이슈죠.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HBM 시장은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할 거고 이 수요를 지금 TSMC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 쪽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이 굉장히 큰 이슈를 받으면서 큰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차트가 너무 궁금해요. 상한가 기록을 했었다고 하니까 혹시 또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차트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우리 시장이 9월, 10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크게 키우지는 않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이평선 상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가 우상향 흐름 잃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전일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일 같은 경우 공매도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잠깐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숏커버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 종목이 분명히 반도체 쪽에서는 곽광받고 이슈 받으면서 크게 좀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정고점 돌파할 땐 대응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게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전의 차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 내가 꼭 하나 잡아가겠다 하신다면 이 종목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팍스 브런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